화물연대 본부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에 전국 화물운송 노동자 35만 명 중 8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표준 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료에서 의견 차이를 줄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차장. 네. 그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화물연대에서 파업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표준 운임제를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자. 그리고 운송료를 30% 올려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세율을 지급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들은 2003년과 2008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표준 운임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화물의 품목이나 화물량, 운송거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를 정해 최저 운임을 산정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저게 전에도 한번 그 파업을 할 때 요구를 했던 거라면서 그래서 관철이 안 된 모양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2003년과 8년에도 연이어 저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그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자회사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가 약간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거대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을 만들어서 이 배에다가 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려고 할 때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트레일러가 필요한데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구매하고 보유하고 운전자를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지입차주 개인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자회사를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마치 종업원들처럼 고용을 해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역계약과 다른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로자의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엄격히 보면 그분들이 이제 개인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인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근로자인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을 배송받고 운반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업에서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들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차량을 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어떤 불합리한 퇴우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토해양도 보니까 이 노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운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교통 관련 파트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하는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담당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파업이든 용어가 뭐가 되든 이분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일일 텐데 그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랄까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여파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예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2003년도만 해도요 파업 기간이 2주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 손실액이 6,500억 원이라고 추산이 됐었고요. 또 2008년에는 일주일간 파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출입 물량을 모두 합쳐보니까 56억 3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남미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파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토해양부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엑스포도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궁색한 대표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류가 중단이 돼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파업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그 국토해양부의 공식 반응인데요. 여수 엑스포 때문에 사실 일단 궁색한 느낌을 주는 데다가 이 화물차를 운송하는 분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2008년도 당시에 한 달 월급이 한 180만 원가량이었는데 현재 올 들어서는 유가가 많이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이 15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여수 엑스포를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파업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저께 근데 파업 화물연대와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의 화물 차량들에 대해서 불이 스물 몇 대에 대해서 불이 났다, 방화 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예, 지금까지 방화로 추정되고만 있는데요. 27대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2008년도에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던 보통 화물차들이 범행 대상이었는데요. 목격자들도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방화의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누구로 좀 저기 화물연대 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예,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아무튼 이번 파업과 관련돼서 파업 동참하는 인원들을 늘리기 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불순한 세력들의 범죄로 보고 집 끝까지 범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예, 이제 파업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예, 일단 조금 뒤인 10시부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부터 파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화물차 같은 경우 수출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동맹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파업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있거나는 좀 하면 안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아직 이런 화물차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는 없는지 또 제도적으로 고쳐줄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